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학업이나 관계 또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이들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네, 이번 이달의 지뷰에서는 최승숙 강남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의 특성 그리고 교육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접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교수 최승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IQ 71에서 84에 속하는 인지 수준을 지칭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은 현 제도의 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평균 범주 이하의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말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맥락에 맞는 대인관계 기술을 보이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닌 인지적 특성은 학생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출연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수행 정도에 따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정도라면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지능지수 정상 분포에 의하면 13.59%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초, 중, 고등학생 576만 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78만 명에 해당하고 평균 학급 규모를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급당 2~3명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학년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기초학습과 또래 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리 정서적 측면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인지적 제한으로 인해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어려워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적절한 학업 성취 경험이 쌓이지 못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우울과 불안의 정서를 보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기 경계선 지능 학습자들도 처음 해보는 일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나의 장단점, 원하는 일이나 활동 등을 잘 모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경계선 지능 학습자가 지닌 낮은 지적 기능의 어려움은 일상적인 판단과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아동 청소년의 안전, 특히 성범죄와 성착취 피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 즉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다만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조망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놀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하고 있는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자기한테 잘해주었는지가 관계 설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SNS, 채팅 앱 등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 취약하게 작용을 하며 성적 착취나 글루밍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의 성인권 보호와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 또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특히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은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학습 기회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이 지속적으로 지도되어야 합니다. 단시간의 예방 교육이나 특정한 몇 번의 활동을 통해서 습득될 수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식 중심의 접근보다는 실생활을 중심으로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의 양육자나 가족은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이들을 대하면 좋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적응 행동이라 하는 사는 힘을 높일 수 있고 실제 교육적 효과가 큰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준을 무조건 낮추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거나 과보호하는 것보다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 과정에서의 잠재력을 믿고 작은 성취에도 칭찬과 지지를 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성찰하는 등의 자기결정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상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무엇보다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는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차이를 이유로 한 분리나 배제가 아니라 공존과 어울림을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부족한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가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자주 사용되면서 사람의 특성을 지능이라는 수치로 단순화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개인의 결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정책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느린 학습자 혹은 학습장애와 같이 학습 지원에 초점을 둔 용어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이 멈추지 않도록 곁에서 지지해줄 사회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GB였습니다.